그러니까 뼈이식을 하면 염증이 생겨요.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가능하면 최대한 안 하자. 안 하고 할 수 있으면. 안녕하세요. 에투알 서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. 오늘은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요. 뼈이식을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을 안 하면 뼈가 녹으니까 해야 된다. 그렇죠. 아, 설마 치과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? 일단은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니 네. 실장님이시겠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임플란트 할 때 뼈이식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들을 저도 이제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전 영상도 그렇게 제가 좀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,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관계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긴 한데, 이게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비유를 할 때 뭐가 좋을까요?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지금 이 질문 드린 게 되게 생뚱맞은 것처럼, 예를 들자면 운동을 하는 건데, 아침 식사를 안 하면 팔굽혀펴기를 못 합니다. 이상하죠? 말이 좀. 제가 얘기해도 좀 이상한데요. 근데 이거 좀 약간 억지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뭐냐면 잇몸뼈가 녹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, 뭐 좀 우울하게 얘기하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뼈가 녹으면 녹았지 잘하진 않거든요. 네.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. 뼈가 녹을 수 있다. 근데 뼈이식을 하면 뼈가 안 녹냐? 그 얘기는 또 아닐 거고, 뼈이식을 하면 잇몸뼈가 안 녹을 텐데 뼈이식을 안 하면 잇몸뼈가 녹는다. 어차피 잇몸뼈는 녹아요. 조금씩. 뭔가 좀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죠.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황당함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뼈이식이라는 거, 뭐 GBR이라고 하죠. 가이드 보는 리저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, 하는 게 좋은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어요. 저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냥 저는 안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, GBR이 나쁘다, 뼈이식이 나쁘다,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. 근데 제대로,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.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모든 수식이 그렇잖아요. 장단점이 있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쨌든 나이가 들면 턱뼈가 조금씩 녹는 거고, 녹으면은 뭐 잇몸이 이제 치아가 있다 그러면 잇몸 부분에 이제 뿌리가 드러나가지고 잇몸 사이가 이제 벌어져서 이가 벌어진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거죠.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런 게 보이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나이보다 일찍 오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고,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 보이게라든가 없어지게 하는 게 그런 치료잖아요. 더 망가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 치료에서 이제 최선이라고 보는 거고, 그 잇몸뼈를 재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아직은 그 정도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무조건 됩니다. 이것도 거짓말이고. 이거 말이 안 되는 질문 같긴 한데 아, 예.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여요. 네. 이 위에다 뼈이식 해주세요 하면 다시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거 약간 질문 바꿔볼게요. 약간 임플란트와 뼈이식은 한 세트처럼 이제 얘기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, 반대로 말씀대로 잇몸이 안 좋아졌어요. 근데 이를 뽑을 지경은 아니야. 근데 뼈가 녹았대. 그쵸 진짜. 그럼 뼈가 녹았으면 거기도 뼈이식하면 좋잖아요. 네네, 지금 그런 의미. 네, 근데 그렇게 하는 치과들은 많지 않잖아요. 보면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이를 뽑고 임플란트 할 건 아닌데 뼈가 좀 녹았어요. 그럼 뼈이식 하자고 하냐고요. 아니에요. 왜 아냐면은 거기에는 그러니까 뼈이식을 하면 염증이 생겨요. 치아가 완벽하게 무균 상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. 세균 항상 있고 뿌리 쪽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석이 달라붙어 있고 한데, 그걸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면 뼈를 집어넣으면 얘가 곪아버려요.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. 대신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자체가 완전히 무균 상태로
우리가 이제 식립을 하니까 무조건 염증이 생기거나 무조건 굶어버리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 할 때는 빼식 하자는 얘기를 하겠지만 잇몸이 안 좋은데 빼식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만큼 입안 환경은 되게 열악해가지고 염증 생기기가 되게 쉬워요. 근데 그냥 임플란트 할 때 무조건 빼식을 한다? 아, 이거 좀 위험해요. 위험하긴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약간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정리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임플란트 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 케이스가 딱 있다고 하자고요. 그러면 누가 봐도 빼식이 필요 없는 임플란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. 이거는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 돼. 빼식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. 이런 케이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이거는 누구나. 중간에 이제 누구는 임플란트 하는데 빼식을 하고 누구는 안 하는. 원장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반대로 이쪽은 이거는 누가 봐도 무조건 해야 돼. 요게 있을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뼈이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케이스랑 아닌 거랑 원장님들마다 그 레인지가 다른 거죠. 어떤 분들은 무조건 뼈이식을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뼈이식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턱뼈가 튼튼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반대로 이거예요. 가능하면 최대한 안 하자.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빼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거죠. 저도 언젠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겠죠. 아직 못 만난 거죠. 어찌 보면. 예,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누가 봐도 어느 치과 의사가 봐도 이건 빼식 안 하면 불가능해. 이런 케이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. 그걸 아직 제가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러면 세상엔 이런 거예요. 무조건 해야 된다도 없고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도 없긴 해요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